원장님, 옆집 철수 아빠는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멀쩡한데 저는 평생 술도 안 하고 나쁜 짓 한 번 안. 어제 오신 60 초반의 환자분이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우시더군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차 종양내과 전문의 김지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환자분의 질문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듣는 가슴 아픈 절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암을 유전 탓이라거나 아니면 운이 없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지켜본 의사로서 저는 단언컨대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입으로 가져가는 매일 반복되는 밥 한 숟가락에서 갈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내가 무심코 먹은 음식들이 10년, 20년 쌓여서 내 몸의 세포를 바꾸고 염증을 만들고 결국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버린 결과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건강식만 챙겨 먹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식단, 일기를 꼼꼼히 뜯어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됩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그 음식들이 알고 보니 내 몸속 염증을 키우고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건강 상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좋다고 하니 무작정 따라하고 옆집에서 효과 봤다니 나도 사 먹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 안에서 그 음식이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른 채 말이죠. 오늘 영상은 단순히 채소 많이 드세요, 운동하세요 같은 뻔한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암 진단을 받기 전 지금 당장 우리 집 냉장고에서 꺼내버려야 할 가짜 건강식과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진짜 항암 식재료를 확실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식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하나가 제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정확한 의학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 식탁 위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럼 막연한 불안감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오늘 저와 함께 식탁부터 꼼꼼히 점검해 보시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암을 부르는 식탁과 암을 멀어지게 만드는 식탁의 차이를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암세포가 춤을 추게 만드는 음식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과일의 배신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과일을 한 바구니씩 깎아 드시거나 아침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걸 봅니다. 비타민이니까 몸에 좋지 않냐라고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과일을 씹어 먹는 것과 갈아 마시는 것은 우리 몸 입장에서 천지 차이라는 점입니다. 과일을 갈게 되면 과일 속의 식이섬유가 파괴됩니다. 식이섬유는 당분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없어지면 과일 속의 액상과당이 마치 홍수처럼 간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비명을 지릅니다. 남은 과당은 즉시 내장지방으로 쌓이고 이는 지방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급격히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건 혈액 속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둥둥 떠다닌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 인슐린이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성장 촉진제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마셨던 그 달콤한 과일 주스가 사실은 내 몸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를 미세 암세포에게 어서 자라라며 비료를 뿌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일은 나쁜 게 아니지만 갈아 마시는 습관, 그리고 식후에 바로 먹어 혈당을 치솟게 하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탄수화물의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흰, 쌀밥, 떡, 국수, 빵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보다는 밥이나 떡, 물에 만밥, 누룽지 같은 것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고기도 안 먹고 기름진 것도 안 먹는데 왜 암에 걸렸냐고 묻는 분들의 식단을 보면 열의 9은 탄수화물 중독에 가깝습니다. 정제된 흰색 탄수화물은 섭취 직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우리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암은 염증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나는 독버섯과 같습니다.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은 아무리 좋은 항암제를 써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입 심심할 때 무심코 집어먹는 떡 한 조각, 점심때 후루룩 마시듯 먹는 칼국수 한 그릇이 내 몸을 거대한 염증 공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은 장 점막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장내 독소가 혈액으로 침투하게 만드는 장누수 증후군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감시할 힘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식용유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쓰시는 콩기름, 옥수수유, 포도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들, 이름만 들으면 건강해 보입니다. 식물성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하긴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식단은 오메가-6와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의 비율이 심각하게 깨져 있습니다. 튀김, 부침개, 볶음 요리에 범벅이 된 이 식용유들이 우리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암세포는 세포 간의 신호 체계가 망가졌을 때 발생합니다. 건강을 위해 쓴다고 믿었던 그 맑은 식용유가 가열되는 순간 산패되면서 독성 물질을 내뿜고 내 몸의 염증 수치를 올리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섬뜩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먹어왔던 음식들 속에 암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 주스, 부드러운 떡과 빵, 고소한 튀김 요리들. 이 음식들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 우리 몸속 유전자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안다면 아마 선뜻 손이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이 척박해진 몸의 토양을 다시 비옥하고 깨끗하게 되돌릴 수 있는 진짜 항암 식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봐온 암을 이겨낸 분들의 식탁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본론 이 암이 굶어 죽는 진짜 식탁 공백 포함 약 3,300자.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식단.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색깔 있는 채소, 특히 십자화과 채소에 있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들을 말합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약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성분입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속의 해독 효소를 깨워서 발암 물질을 밖으로 쫓아내고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끓는 물에 푹 삶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됩니다. 설포라판이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3분 이내로 짧게 찌거나 썰어 놓은 뒤 4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효소가 활성화될 시간을 주는 것이죠. 또한 마늘과 양파 같은 파 식물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도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고기를 구워 드실 때 마늘을 까맣게 태워 드시지 마시고 으깨거나 썰어서 잠시 두었다가 살짝만 익혀 드시면 그 효과를 수십 배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항암 성분을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장내 미생물을 살리는 식사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현미, 잡곡, 해조류, 버섯 등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 청국장, 된장은 세계적인 슈퍼푸드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겨난 유익균들과 대사 산물들은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올려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소금입니다. 찌개,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 과다로 오히려 위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콩의 영양을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토나 청국장을 짜지 않게 만들어서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 속 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변합니다. 환자분들께 유산균 영양제 비싼 거 드시는 것보다 매일 청국장 한 숟가락과 나물, 반찬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뇌가 맑아지고 온몸의 염증 반응이 가라앉는 것을 며칠 만에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지방으로 세포막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쁜 기름 대신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특히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는 습관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올리브유 역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단 들기름과 올리브유는 열에 약합니다. 펄펄 끓는 요리에 넣기보다는 나물을 무치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혹은 요리가 다 끝난 뒤에 살짝 둘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우리가 먹는 기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유연해지고 건강해져서 영양분은 잘 받아들이고 노폐물은 잘 배출하는 쌩쌩한 세포가 됩니다. 반면 나쁜 기름으로 만들어진 세포는 딱딱하고 멍청해져서 암세포로 변하기 쉽습니다. 오늘부터 주방의 식용유, 병을 확인하시고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한 보험료입니다. 결국 암을 이기는 식탁이란 특별하고 비싼 약초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신선한 채소, 거친 곡물, 발효 음식, 좋은 기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재료들을 제대로 꾸준히 먹는 것, 그리고 혀를 즐겁게 하는 가공식품과 설탕을 멀리하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암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 하는
식사 습관과 마음가짐입니다. 결론 1.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어떻게 먹느냐. 공백 포함 약 3,300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기농 채소와 항암 식품을 챙겨 먹어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식기와 식사 시간입니다. 진료실에서 위암이나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에게 제가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물처럼 될 때까지 씹어 삼키십시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식사 시간이 10분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음식을 입에 넣고 몇 번 우물거다가 꿀떡 삼킵니다. 위장은 치아가 없습니다. 덩어리째 넘어온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장은 과도한 위산을 뿜어내고 쉴 새 없이 운동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위벽이 상처 입습니다. 침 속에는 페록시다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발암, 물질의 독성을 제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소가 작동하려면 음식이 침과 충분히 섞여야 합니다. 최소한 30번, 가능하다면 50번 이상 씹어야 합니다. 오래 씹으면 턱관절 운동이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좋고 포만 중추를 자극해 과식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침이라는 천연 항암제가 음식과 버무려져야 내 몸이 안전해집니다. 오늘부터 밥 한 숟가락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온전히 씹는 맛을 느껴보십시오. 밥맛이 달게 느껴질 때까지 씹는 그 시간이 바로 암을 예방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식사할 때의 마음가짐, 즉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체한다는 말 경험해 보셨죠? 우리 몸이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위장 운동을 멈춰버립니다. 소화액도 나오지 않죠. 그 상태로 들어온 음식은 영양분이 되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부패해서 독소를 만듭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전쟁. 같은 뉴스도 끄고 골치 아픈 집안일 생각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직 내 앞에 놓인 음식에 감사하고 함께 먹는 가족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편안한 분위기가 되어야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간헐적 단식의 원리를 조금 다르게 설명해 드립니다.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내장 기관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면 밤에 자야 하듯 위장과 간, 췌장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식은 이 장기들에게 철야 근무를 시키는 악덕 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공복을 유지해서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소화가 아닌 치유와 재생의 에너지를 쓰도록 해줘야 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에서는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암세포를 찾아내 없앱니다. 그런데 뱃속에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에너지가 전부 소화하는 데 쓰이느라 암세포 잡을 힘이 남지 않게 됩니다. 저녁을 조금 일찍 가볍게 드시고 속을 비우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항암이 시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건강염려증이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거 먹으면 암 걸린다던데 저거 안 먹어서 암 걸리면 어쩌지 하며 매 끼니를 공포 속에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불안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완벽한 식단은 없습니다. 가끔은 라면도 드실 수 있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큰 흐름입니다. 일주일에 21번의 식사 중 15번 이상을 건강하게 드신다면 어쩌다 먹는 한두 번의 일탈은 우리 몸이 충분히 해독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갖지 마시고 오늘은 입이 즐거웠으니
내일은 내 몸이 좋아하는 채소를 더 많이 먹어줘야지 하고 툭 털어버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억지로 참아가며 하는 고행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즐거운 과정이어야 합니다. 결론, 이 가족의 식탁을 지키는 힘. 공백 포함 약 3,300자. 긴 시간 동안 암을 부르는 식탁과 암을 막는 식탁, 그리고 식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내 몸을 막 다뤘구나 하며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제부터라도 뭘 먹어야 할지 알겠다며 희망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30년 의사 생활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매일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위장 점막 세포는 3일이면 바뀌고 피부는 한 달, 뼈세포도 몇 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바뀝니다. 즉, 오늘 내가 먹은 좋은 음식 한 끼가 내일 태어날 내 몸의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꾸면 1년 뒤에 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삶을 되돌아보고 식탁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때도 늦지 않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힘든 길을 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 너무 뻔하지만 그만큼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설탕 가득한 음료수, 오래된 가공식품들은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신선한 제철 채소와 발효식품, 좋은 식재료들을 채워 넣으세요. 장 보러 가는 걸 귀찮은 노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보약을 지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시는 주부님들 혹은 혼자 식사를 해결하시는 1인 가구 여러분, 여러분이 차리는 그 밥상이 바로 최고의 병원이고 여러분이 바로 명의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세 끼 식사만큼 강력한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옛말은 현대의학으로 파헤쳐 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뜻한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하나가 주는 위로와 치유의 힘을 믿으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불안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 식단은 이런데 괜찮을까? 이 음식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해 드리듯 꼼꼼하게 읽어보고 답변 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암 걱정으로 혹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식탁을 바꾸고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건강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암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광고나 속설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년 진료실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성실한 습관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가나요? 그 음식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혈압, 혈당, 무릎과 허리, 심장과 뇌 건강처럼 여러분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